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보는 수익의 몇 곱절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침착하게 이 저점 공략을 이 분기점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녹화해 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에 이 LS 머티리얼즈가 울트라 커패시터 쪽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 없겠죠. 다시 다른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울트라 커패시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엮여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LS 머티리얼즈의 향후 대응법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추가로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하락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죠. 제가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멀쩡히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말씀 별로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누가 어디서 잡던 먹잖아요.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 손실을 보고 나서 이제 땅을 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LS 머티리얼즈 조정이 나올 거다. 어제도 말했고 그저께도 말했어요. 벌써 그 폭만 따지면 거의 한 4,000원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지금 구간부터 더 떨어지게 되니 잡고 대응을 해야 되면 그거보다 아래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LS 머티리얼즈를 성급하게 추매해서 손실을 봐놓고서는 저한테 강쌤 얘기한 거 한 개도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의 주가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이에 대한 이제 공략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했고, 받아가는 방법도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안 해 하고 알아서 추매했다 생긴 결과는 전 절대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말 안 듣고 손실을 본 경우에는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들 투자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략법, 개편 공략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개편 공략법까지도 들을 생각 없이 매매하다 손실 보시면 그땐 못 도와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영상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LS 머티리얼즈 지금 조정이 더 나올 겁니다. 나온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이 공략법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공략법이라고요? 개편 공략법이다. 개편. 앞전의 공략법들은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자마자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개편해둔 공략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주식 매매에 자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야, 혹은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개편 공략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공략법까지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LS 머티리얼즈가 조정 구간에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타이밍이라도 이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봐줌으로써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 하고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LS 머티리얼즈 보유와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지금 26년도 시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력 대란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걱정들이, 우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바로 AI 기술인데, 우리가 AI 기술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통 로봇 떠올립니다. 로봇이 요즘에는 무인 카페라 그래서 로봇이 커피도 타주고, 무인 매장이라 그래서 로봇이 뭐라고 할까요? 완전 무인은 아니겠지만 종업원들처럼 음식도 직접 갖다 주고, 이 다 먹은 식판도 막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AI라 떠올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기가 쉬운데, 사실 이 AI는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뇌를 컴퓨팅 기술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컴퓨팅 기술화했다, 인간의 뇌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요, 여러분들은 인지하기 못하시겠지만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일어날까? 일어나서 뭘 할까? 라면서 그 다음 행동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컴퓨팅 기술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 번 예시를 드렸던 건데, 이 지구에서 달로
우주선을 쏴 보낼 때 이게 뭐 지구입니다. 믿으세요. 지구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주선을 쏴 보낼 때 우리가 이제 이과 안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게 중력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을 일직선으로 쏴 보낼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 쏴 보내느냐?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는 궤도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이게 달의 중력 여왕권에 들어오는 정도로 들어왔을 때 여기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걸 원래는 인간들이 계산을 다 했었는데 이제 AI 기술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 할지언정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보통 우리가 뭐 비행기 추락 사고 같은 것들 정말 마음 아픈 사고들 폭발 사고들 보면은 거의 다 뭐라고 해요? 자연재해랍니까? 아니죠. 인재라고 하죠. 인재.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AI는 뭐다? 얘네는 무조건 0 아니면 1로 대화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0% 아니면 100%인 겁니다. 이 100%라고 말을 해줬을 때는 정말 100%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100%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얘기하는 100%는 진짜 10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지 체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과학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AI 기술이다. 근데 이거를 굴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HBM이다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 AI 기술 때문에 이 전력 대란이 생기고 있다. 뭐냐면 기존의 반도체로는요. 이 전력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연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산 능력도 적당하고 전기도 적당히 먹고. 근데 이거를 AI 기술로 좀 도입을 해보자 하니 이 연산 능력이 지금 AI 기술이 개발된 양을 그 속도를 그 연상의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능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다? 얘는 전기를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만큼 연산 능력도 뛰어나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전력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얘기를 뭘 하고 있느냐? 아, 지금 다가오는 26년도쯤 되면 이 AI 기술도 상용화가 좀 될 단계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업종,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자동화가 되고 있지만 그때 가면 AI 기술이 들어간 자동화가 될 텐데, 이러면 이 전력 부족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느냐? 발전량을 늘리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어요. 발전량, 전기를 만드는 양을 늘려보자. 자, 이게 좀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이 발전된 전기를 잘 저장시키지 못하면 지금 24년도잖아요? 26년도 약 2년 뒤에 필요한 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모아야 되는데 모을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 발전소들은 주요 공장들,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러분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선다 그러면 찬성하실 거예요? 절대 반대하시겠죠?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주요 기업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광역시,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 기준으로는요. 이 발전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럼 이 발전소에서 만든 이 전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원래는 이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 전력 손실들을 지금도 아까워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전기 저항 때문에 전력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변압기 때문에 처음 발전했을 때만큼 넉넉한 양의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장 돌리는 공장주들 보면은 이 전기료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기술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 발전량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과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발전소가 들어설 수가 없더라. 이 전기를 어떻게 옮기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해결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성능이 좋은 축전 기술이 필요하다. 축전이 뭡니까? 전기를 모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도인 현재에서 26년도에 필요한 전기를 미리 잘 모아놔야 그때 가서 쓰기 때문에 전력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축전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기를 모으는 기술이. 자, 두 번째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시 기준. 이 대도시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분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분야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누구다? 바로 LS 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LS 머티리얼즈가 먼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묶어두고 있는 투자금의 양도 이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비교해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낮은 가치에서 높은 가치로의 폭넓은 수익을 보고 싶다. 무조건 LS 머티리얼즈고요. 나는 올라갈 때 단타 치고 빠질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SK가 좀 더 적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또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애매하게 단타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투자가 아예 어그러져 버리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기간 동안 난 저점 동안 모아갈 거야 라는 식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조정 나오더라도 기회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LS 머티리얼즈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리고 매 영상마다 강조드렸던 울트라 커패시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울트라 커패시터의 역할은 보다 고용량의 전기를 더 빠르게 충전시켜주는 말 그대로 축전 기술이 갖고 있는 커패시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터리 안에서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은 배터리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커패시터라고 하는 장치가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커패시터의 진화형이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혹은 슈퍼 커패시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LS 머티리얼즈에서 세계 최초로 셀을 하나로 뭉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로 막 뭉쳐둔 통합 커패시터인데 그 성능이 정말 좋다. 울트라 커패시터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전력 부족이나 전력 대란 이런 이슈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강조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 전지 테마주의고 이 중에서도 실제로 그 전기를 묶어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LS 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슈퍼 커패시터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대도시 기준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뭐다? SOFC이다. SOFC. 울트라 커패시터는 저번에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SOFC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까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여기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고 잘 관리해준다 그런들 이 서울 시민들의 인식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마 대기업들은요 본사를 밑으로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이 SOFC는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력 발전 이런 발전 기술처럼 무언가를 융합해서 무언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펑펑 터져버리고 사람이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우리가 고리 뭐 3호기 4호기 하는 정도로 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에 기업들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일단 땅값부터가 몇백억이 넘어갈 거예요. 반면에 SOFC는 부지가 별로 안 필요하다. 자, 이거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SOFC가 주목받는 이유 필요 면적이 작아서 좁은 부지에서도 고효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대표적인 도심형 분산 전원입니다. SOFC는요 메인 전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원자력 발전은 이때까지 개발이 된 어떠한 발전 기술, 발전 시설보다도 가장 가성비가 좋고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상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탈원전 정책을 옛날에 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기대는 그 양이 줄어들수록 이를 받침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다? SOFC다. 그리고 SOFC는 뭐가 필요하다? 울트라 커패시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바라볼 적에, 지금 뭐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이런 거, 셀트리온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내일 모레만 보고 매매하실 거면 지금 물려버렸을 때 다 손절하시겠죠. 그 종목 다음날 올라가 버리면 어떤 생각 드실 거예요? 배 아프시겠죠?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좋고 나쁘고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르느냐 이따 오르느냐의 차이일 뿐 절대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주주들을 기만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은 없어요. 지금 가느냐, 이따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확실히 비전이 보이는 기업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절대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가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 나쁜 종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언정 이 종목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어떤 종목들보다 더 빛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LS 머티리얼즈는요, 가장 의미가 깊은 이러한 비전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지주 전체적인 테마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상장 시초가를 이탈했다는 얘기는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구간을 이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애초에 매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자금이 밑에서 받쳐 들어올 타이밍이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타이밍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다. 여기를 이탈한 순간부터 저점이고 이 저점 중에서도 반등을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공략을 해낸다면 우리는 LS 머티리얼즈로 지금까지 보였던 낙폭 수준의 수익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보는 수익의 몇 곱절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침착하게 이 저점 공략을 이 분기점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전들이 있는 LS 머티리얼즈의 저점 공략 단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공략에 나서야 된다. 이 공략을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하시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뭘 알려드린다고요? 이 공략법을 알려드린다. 설명을 드린 건데 무슨 공략법이요? 개편된 공략법이다. 여러분들께서 언제 보더라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공략법을 제가 작성해 놨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공략법을 확인하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로 매매를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략법을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략법을 보고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분 넘게 20분 가까이 설명드린 LS 머티리얼즈의 비전의 반의 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전문가요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 열이 받아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저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시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냐. 자, 이슈와 함께 공략법을 말씀드리는 채팅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LS라고 남기신 분들만 입장 도와드릴 거고 입장하신 분들께만 개편 공략법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확인하신 분들이 LS 머티리얼즈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가는지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감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주분들 매수를 해봐야겠다. 저가인 종목들을 찾고 있었어. 비전은 좋은데 이 단가가 내려가서 평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을 잡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쌤 LS라고 남겨주시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공략법 확인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뭐 드린다 그랬습니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이 종목 진짜 좋다. LS 머티리얼즈랑 같이 가져갈 만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설명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매수를 고려해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나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 하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에르스 머티리얼즈가 지금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저점 공략을 위한, 저점에서 꺾여 올라가는 이 분기점을 공략하는 공략법, 제가 채팅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인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에르스 문자 남기셔서 많이들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